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7회 세계 언어학자 학술회의 현장에서 로버트 윌슨 박사가 긴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윌슨 박사는 전 세계 디지털 통신망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으며 문자 인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언어의 열띤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학술회의장 내부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영웅의 활약에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활약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장에 파견된 우리 특파원이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언어학자 김민수입니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언어학자 학술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회의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었죠. 디지털 시대, 인류의 새로운 공통어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언어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MIT 소속의 노엄 촘스키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모습에서 학자적 풍모가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인류의 공통어로 가장 적합한 언어는 바로 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라는 문자체계에 있습니다. 촘스키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추천한다니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수안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한글은 독자적 창제가 아닌 한자의 영향을 받은 2차적 문자인데 어떻게 그러한 나라의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리수안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으로 볼 때도 당연히 중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어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표로서 또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침묵할 수 없었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리수안 교수님, 감정적인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우수성은 역사적 종속관계나 경제적 영향력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언어학적 가치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일었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오류였으니까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어는 표의 문자로 모든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로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회의장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아침 글자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하루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1만 1000개 이상의 소리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본어는 약 300개, 중국어는 400여 개에 불과하지만 한글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어요. 회의장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리수안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언권을 얻은 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어의 역사적 깊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자는 3,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 가치로 따지자면 한글은 겨우 600년에 불과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니까요. 역사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질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리내는 사람의 기관과 하늘천, 땅지, 사람인을 결합시켜 만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글자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넘겨 한글 자음의 형태를 보여주었죠. 제 심장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십시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이런 과학적 원리는 중국의 한자나 서양의 알파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글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리 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중국어의 상형 문자도 자연과 사물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였죠. 그렇다면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시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부에서는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1위가 바로 한글이에요. 이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세계 최고의 언어학 기관이 내린 객관적 평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리 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축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렇다 해도 세계에서 중국어 사용 인구는 한국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13억 이상의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5천만 한국인의 언어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더 설득력 있게 말해야 했습니다. 인구수만이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실용성과 보편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제 손가락으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사용 지역이 하이라이트된 그래픽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어요. 또한 과달카날주와 말리카이족 등 아프리카의 여러 소수민족들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몇몇 작은 부족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인정입니까? 중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속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죠. 유네스코에서는 바벨 계획을 통해 언어 다양성과 정보 이용의 공평성을 높이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한글을 보급하여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자는 제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이 아닌 인류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한글의 공헌입니다. 회의장의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 교수는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중국어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어가 아무리 우수해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어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해 각국의 문맹률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리 교수님, 언어의 진정한 가치는 그 효율성에 있어요. 유엔 개발계획 UNDP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이 7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우수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 덕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을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이런 급속한 문맹률 감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리 교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문맹률이 가장 낮은 베이징은 2% 미만이었지만 가장 높은 시장은 38%로 지역마다 그 편차가 너무 심했거든요. 더불어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상을 제정하여
매년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의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학자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제 주장에 동의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던 중 회의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진행자 로버트 윌슨 박사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전 세계 디지털 통신망에 퀀텀 바이러스라 불리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어요. 문자 인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통신 시스템 붕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즉시 응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독일의 슈미트 교수가 개발한 다중문자 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했지만 20분 만에 실패했죠. 인도의 파텔 박사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방어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디지털 문자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사이버 보안청의 경고가 컨퍼런스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때 리 교수가 회의장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는 이런 위기를 수없이 겪어왔어요. 우리 중국의 문자 시스템은 가장 견고하고 유연합니다. 리 교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이징 사이버 안보국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키겠습니다. 한자의 다층적 구조가 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거예요. 그는 자리에 앉은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중국 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입니다라며 아무 걱정 말라는 듯 너스레를 떨었죠. 하지만 1시간 후 리 교수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베이징 사이버 안보국의 방어 시스템은 바이러스에 무력했고 오히려 한자 시스템이 더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모든 전광판이 깨진 픽셀처럼 변했어요. 중국이라는 글자가 디지털 세계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리 교수는 경악하며 지켜보았죠. 리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만이 깜빡였어요. 중국 문자 시스템 치명적 오류 복구 불가능. 리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외국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그의 딸 왕메이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이었죠. 메이, 어디에 있니? 그는 작동하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회의장에서 자신감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왕리 교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세계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들과 국가안보기술팀을 총동원했지만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심천의 기술력을 집결시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러시아, 미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며 중국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 8일째, 서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세종 디지털 언어 연구소에서 퀀텀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문자 체계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자모 구조와 과학적 원리가 양자 알고리즘에서도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유일한 문자였어요. 중국 정부는 긴급히 리 수환 교수를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서울 김포에 위치한 세종 디지털 언어 연구소에서 저는 리 교수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을 완전히 잃었어요. 제 딸이 외국에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의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어요. 저는 그를 연구소 지하 벙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홀로그램이 펼쳐져 있었고 한글 자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리 교수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창제한 한글은 자연의 원리와 인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체계예요. 동북공정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민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연구팀은 한글 양자 안정화 프로토콜을 개발해 시연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서버에 한글 기반 코드를 주입하자 시스템이 기적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는 실시간으로 베이징의 서버가 복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평생 주장해온 한자 중심 문화권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김 교수님, 한글의 자모 구조가 어떻게 양자 컴퓨팅 시스템과 호환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 교수는 진심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상징을 기반으로 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퀀텀 바이러스의 공격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우회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21세기 양자 컴퓨팅 시대에 맞는 문자였던 것이죠. 리 교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한글이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우리의 한글을 만들어주신 분이 세종대왕이시라면 우리의 한글을 지켜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어를 잃지 않으려 애국심이 담긴 한글을 지키려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 동안 일제는 조직적으로 한국어와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서적은 모두 폐간되거나 불태워졌어요. 그들의 목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죠. 리 교수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냈어요. 비밀 한글 학교를 운영하다 발각되어 고문받고 처형된 교사들, 한글 책을 지하에서 인쇄하고 배포하다 체포된 지식인들, 집에서 몰래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어머니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옛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일제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찍힌 한글 학교 교사들의 모습이었죠. 이런 숭고한 희생 덕분에 한글은 살아남았고 이제 세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한글 방어막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디지털 시스템에 배포되어 72시간 만에 글로벌 통신망이 복구되었어요. 리 교수는 드디어 딸 왕메이와 연락이 닿아 그녀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리 교수는 중국 중앙방송 특별 인터뷰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한자 연구에 바쳤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인류 지성의 정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도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문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북공정에서 주장한 많은 내용들이 학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인정해요. 한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한국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위대한 유산이 21세기 인류 문명을 구했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서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구했다는 사실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문화유산의 가치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 민족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행운아였어요. 그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연구실로 한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공통어 선정위원회 최종회의 초청장이었어요. 손에 든 초청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파리에서의 논쟁과 퀀텀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세계는 진정한 공통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상태였죠.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장 입구에서 리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김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네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네, 리 교수님.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아우르는 인류 공통의 소통 수단을 선정하는 일이죠. 각국의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 기존의 유엔 공식 언어들이 자국의 장점을 내세웠어요. 놀랍게도 리 교수는 중국어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범용성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을 세계 공통어의 문자 체계로 제안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민족의 글자가 아닌 인류 지성의 결정체입니다. 세종대왕은 널리 백성을 가르치려는 애민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 정신은 오늘날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철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데이터와 증거를 준비해왔어요. 한글은 표현 문자이면서도 자모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져 과학적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글자의 조합 원리가 수학적 질서를 갖추고 있어 디지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뛰어나요. 퀀텀 바이러스 사태에서 증명되었듯이 한글은 미래 기술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들의 시선에서 관심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맹률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미 여러 소수민족들도 한글 도입 후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자료가 증명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데 한글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언의 핵심을 전달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글을 세계 공통어의 문자 체계로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징적 선택이기도 해요.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자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한글은 하나의 언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디지털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리 교수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어요.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기다림 끝에 유엔 사무총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세계 공통어 문자 체계로 한글이 선정되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엔 공식 문서, 국제 학술 교류, 디지털 플랫폼에 한글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많은 대표들이 다가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리 교수도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악수를 청했어요. 김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제가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제 저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리 교수님. 우리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과연 그 문자가 이렇게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은 오늘의 영광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거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는 인류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가치가 디지털 시대에 인류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인류의 새 언어가 되다 600년 된 한국의 문자가 디지털 시대의 소통혁명을 이끈다. 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글의 세계화,
그리고 그를 통한 인류의 더 나은 소통과 이해.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무한한 자부심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서 이제 세계를 잇는 공통의 소리로, 가슴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첫 국제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한글로 세계를 밝히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세계는 한글을 주목하고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속보였습니다.